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수요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5개고요. 첫 번째 리포트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김강진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49억 원,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분기 대비 511%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력 고객사의 배터리 리콜 이슈로 인해서 전지박 출하가 일부 지연되긴 했으나 그로 인한 매출 이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분기 전지박 부분의 매출액은 18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72%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1공장 가동률 상승 효과로 인해서 적자폭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가동률 추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전지박 부분 분기 첫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내 미국 진출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미국 시장은 글로벌 탑3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로서 USMCA 조건 충족을 위해서 2025년까지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는 국내 전지박 3사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서 수주, 그리고 사업 안정화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조기 진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동사의 주력 고객사 외에 고객사 추가 확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사의 초기 미국 진출 규모는 4에서 6만 톤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4년 말까지 양산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진출을 반영할 경우에는 동사의 24년 말 기준 전지박 캐파는 기존 10만 톤에서 14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6만 6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67%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2024년 예상 성장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보수적인 산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타업체 대비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동안 경쟁사 대비 전지박 부분에 저조한 수익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캐파 등이 동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긴 했지만 흑자 전환, 임박, 그리고 미국 진출 등으로 해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경쟁사와의 시가총액 갭 축소가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이문수님의 자료고요. 제목은 달라진 삼성전기라고 써주셨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확인할 내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2021년 3분기 영업이익은 4,413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종전 추정치를 모두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 효과도 존재하나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MLCC의 믹스 효과 확대로 인해서 MLCC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2분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는 프리미엄 모델 출시, 그리고 5G 비중 확대 및 주요 기능의 상향으로 인해서 초소형, 고용량 채택이 증가할 예상이라고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PC 시장의 확대, TV 대형화로 인해서 고용량,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쟁사 대비 반사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022년에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될 전망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네, 2021년 4분기 RF 사업을 중단하면서 2022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원의 반도체 기판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 기판의 경쟁력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점을 보유했다고 판단이 되는 모바일형 반도체 기판에서 5G 스마트폰 비중 확대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RF PCB 중단 이후에 FC-BGA 투자로 인해서 PC 그리고 서버 네트워크향으로 추가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 요인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카메라 모듈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 이 모델향 고화소 카메라를 2021년 신규 공급했습니다. 2022년 점유율 증가, 그리고 고화소 비중의 확대, 또 믹스 효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전망한다고 하고요. 폴디드 카메라 비중의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의 추가 요인으로 이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MLCC 관련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아모텍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님의 자료고요. 제목은 MLCC 양상 개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투자 의견부터 밝혀주셨습니다.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4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MLCC 현황부터 살펴봤을 때 중국 통신장비 업체향으로 양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2018년에 MLCC 시장 진출을 결정한 이래 횟수로 4년 만이라고 하고요. 초도물동이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뒤이어 국내 대기업향 공급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실사까지 마무리됐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년 매출 계획은 700억 정도 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외형 성장이면 더블 디짓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MLCC 사업의 준비로 연간 120억 원 내외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매출이 발생하여 고정비가 커버되기 시작하면 매분기 수익성 개선 속도는 가파를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전장부품의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장부품 매출은 2021년 1122억 원에서 2022년에는 138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사 매출의 절반이 전장부품에서 발생 중이고 특히 모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모터 매출은 올해 580억 원, 그리고 내년에 72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4년 후에는 1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전방의 생산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터는 시장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견조한 출하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중 MLCC 양산 가능성의 기대 그리고 지연에 따른 실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기존 모바일 부품 업체에서 전장 그리고 MLCC 업체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3분기 실적은 대체로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649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MLCC 관련 비용은 전분기 유사한 40억 원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치과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 레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NDR 후기입니다. 먼저 조인트벤처 법인 레이차이나 설립을 통해서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 시장 성장성이 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서 중국 진출을 추진 중이고요. 올해 4분기에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진출을 통해서 동사가 취득할 이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인트벤처 법인을 통해서 중국 치과 부분 유통기업 인수로 다양한 치과 관련 소모품 그리고 기자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초기 지분 70% 이상으로 연결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미 연간 매출 500억 원 수준의 유통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대응을 위한 연간 1000억 원 캐파 공장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를 기반으로 2026년경에 홍콩 시장의 IPO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3D 구강 스캐너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전시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 3D 구강 스캐너를 12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구강 스캐너 업체인 DDS를 인수했습니다. 유럽 CE 인증을 획득을 완료를 했고 국내 인증과 미국 진출을 위한 FDA 승인도 추진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국가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올해 12월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반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 추정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253억 원, 영업이익 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 영업이익은 256.1% 증가하면서 2분기에 이어서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27.3배로 국내외 유사업체 평균인 PER 24.5배 대비 소폭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는 점은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관련 기업인 청담러닝에 대한 리포트고요.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님의 자료입니다. 제목은 찐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온다 라고 적어주셔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앞으로의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먼저 청담러닝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바운시를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운시는 기존 에이프릴 어학원의 콘텐츠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기반으로 SNS 기능이 결합된 교육 서비스로서 12월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안정화된 이후에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서비스 확장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만 명 수준의 에이프릴 어학원 수강생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트래픽의 스노우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러닝과 CMS 에듀 브랜드의 시너지를 만드는 융합 전략도 심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러닝과 CMS 에듀의 각각 수강생은 5.3만 명 그리고 3.5만 명으로 상호 간의 마케팅 그리고 융합 사고력 교육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브랜드 융합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534억 원, 영업이익은 8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에이프릴 어학원과 C큐브 코딩 재원생이 전년 말 대비 각각 23% 그리고 52.2% 증가하면서 외형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효과로 고정비가 감소하고 자회사 CMS 에듀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중간 배당 1,000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반기 역시 유사한 수준의 배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규제 이슈로 인해서 동사의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긴 했지만 규제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영어회화 등의 소양 교육은 규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